또 우리가 하고 있는 자다민이 하고 있는 요법이 자연요법이죠. 자연요법이 뭐냐? 뭐 학문적인 용어 빼놓고 복잡한 용어 빼놓고 그냥 간단하게 자연의 법칙에 합일되는 것, 자연의 법칙과 일치하는 것, 자연의 법칙에 위배되는 것은 그것은 자연요법이 아니죠. 자연요법이 아니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요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자연에 있는 것을, 자연에 있는 그 형태, 그 상태, 그 법칙 그대로 우리 몸에 적용하는 거죠. 알다시피 배고플 때 밥 먹어야 되고, 숨 쉬고 싶을 때 숨 쉬어야 되고, 갈증 날 때 물 먹어야 되고, 그리고 입맛대로 먹어야 되고. 근데 여기에서 그럼 몸이 요구하는 대로 해야 된다 할 때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건데, 나는 고기가 엄청 먹고 싶어. 나는 담배를 피우고 싶어. 술을 먹고 싶어. 어떤 중독, 향정신적인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 마약이나 이런 요것들하고는 전혀 다르죠. 고기를 먹고 싶은 사람은요, 콜레스테롤 중독주의인 거예요. 육질 속에만 동물의 간에서만이 콜레스테롤이 생산됩니다.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은 동물의 간에서 그 동물에 필요한 콜레스테롤 100%를 만들어내요. 근데 꼭 전문가들은요, 꼭 80%를 만들어낸다고 그래요. 또 어떤 분들은 대부분을 만들어낸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동물의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낸다 할 때, 그러면은 초식동물들이 80%를 생산하면은 나머지 20%는 초식동물이 동물 잡아먹여야겠네요. 자기 새끼를 잡아먹든지, 자기보다 약한 놈을 밟아서 죽이든지. 안 그러잖아요. 동물의 간에서 100% 그 동물이 필요한 100% 콜레스테롤을 생산해요. 필요한 만큼. 필요에 의해서 100% 그래야 되죠. 그게 맞는 말이죠, 이게. 사람이고 그 전문가들은 꼭 얘기를 한 80% 생산한다고. 그럼 20%, 그래서 20%는 고기를 먹어야 한다고. 그러면 채식주의자들은 전부 콜레스테롤 결핍증으로 해가지고 몸이 다 망가져 버렸겠네요.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의 호르몬의 원료, 세포막의 원료, 그 다음에 염증 치료제,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에너지원으로도 바뀌고, 콜레스테롤이야말로 간에서 우리 몸에서 필요한 만큼 생산해내서 그것을 그때 물론 만들어낼 때는 충분한 여러 가지 영양소가 있어야 되죠. 콜레스테롤이 단지 단백질과 지방질 이거로만 되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콜레스테롤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수많은 우리 몸에 필요한, 우리 몸이 갖고 있는 모든 미네랄이 다 필요하다고 보죠. 우리 몸 모든 영양소가 다 필요하다고 보죠.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합성할 때 효소가 작용해야 되고, 그 효소가 작용할 때는 미네랄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효소가 활동하면서 하는 것도 필요할 때 수많은 다른 비타민들도 필요할 것이고, 단독으로 되는 건 없죠. 근데 꼭 우리는 단독으로 뭔가를 생각한단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사람의 몸에서 100% 필요에 의해서 생산한다. 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콜레스테롤은 LDL이 있죠.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흔히 그러죠. 그 다음에 HDL. 이걸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그러죠.
나쁜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 우리 몸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증상은 그 개체의 항상성을 회복하기 위함이죠. 생명체는 스스로 회복하고 싶어요. 우리 몸은 스스로 낫고 싶어 하듯이 이것을 자연치유력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내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증상, 현상 또는 현상, 내 몸의 항상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 내 몸을 원래대로 복구시키기 위한 것, 이게 자연치유력이란 말입니다. 우리 몸 내에 생화학 반응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다른 말을 바꿔볼게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반응은 우리 몸의 항상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은 간에서 일어나는 LDL이나 HDL의 모든 합성, 모든 일어나는 생체 내 반응은 우리 몸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얘기를 다시 단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나쁜 게 없다. 존재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유가 없는 것은 우주 공간에 단 하나도 없다. 이유가 있는 것만이 창조된다. 만약에 그것이 존재의 가치가 없다면은 창조도 안 된다. 피조물도 아니다. 모든 피조물은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게 우주 생태계죠. 그러면은 우리 몸 내부에서 외부에서 LDL이나 HDL 콜레스테롤은 외부에서 침입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 몸 내에서 만들어진 거죠. 당연히 좋은 거죠. 큰일 나죠. LDL 콜레스테롤이 없으면은. LDL 콜레스테롤이 없으면은 지방간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염증이 치유가 안 돼요. 세포에서 활성산소에서 파괴된다든가 기생충에 의해서 파괴된다든지 외부 화학물질에 의해서 파괴된다든지 하면은요, 복구가 안 돼요. 기본적으로 LDL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의 세포의 구성 원료입니다. 세포가 파괴됐을 때 세포막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물질을 싣고 가는 택배 차량이에요. LDL 콜레스테롤이 나쁜 게 아니고 LDL 콜레스테롤을 많이 생산할 수밖에 없는 내 생활 습관이 문제죠. 몸을 차게 한다든지 과로한다든지 못된 것을 먹는다든지 과식한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몸에 염증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것들, 내 몸을 파괴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 우리 몸은 LDL 콜레스테롤을 만들지 그게 왜 나쁘다 이 말이냐고요. 이건 나쁠 리가 없죠. 그리고 이게 좋다면은 이게 몽땅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HDL이나 몽땅이 있으면. HDL은 우리 몸속에 있는 과도한 지방이나 이런 것들을 또 동맥경화로 딱딱하게 굳은 혈관을 마치 아스팔트를 깬 이게 뭡니까 이게 드드드드 깨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하지? 뭐 하여튼 무슨 콘크리트 드릴인가요? 그런 걸로 해가지고 깨서 이게 뜯어서 가져오죠. 뜯어서 이렇게 개서. 또 지방질, 과다한 것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어서 저장해놨다는 것을 간에서 다시 분해해서 쓸 때 이걸 다시 뜯어오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좋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많다면은 이놈들이 괜히 어디 나가가지고 뭐 빈 적재함으로 들어오니까는 빈손으로 들어오니까는 또 엉뚱한 걸 뜯어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혈관이 빵꾸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몸은 절대로
필요 없는 것을 만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게 비록 우리 그것이 어떤 것이 예를 들어 열을 내는 거 열을 생각해 보자고요. 과열에서 우리 몸이 열이 올라갔을 때 이 열은 우리 몸을 치유하기 위한 거지만은 이게 급격하게 올라와서 내 몸이 이것을 전체적인 우리 몸 시스템에서 감당할 수 없을 때 응급사태가 되죠. 그 열이 과도하게 올라가는 것 자체가 이제 원래 과도하게 안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열을 올릴 때 이러한 건 병적으로 우리가 응급사태를 일을 때는 약으로 이게 조절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열 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열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열을 어떤 사람이 병이 걸렸어요. 병이 났는데 이걸 치료할 때 예를 들어 38도면 치료가 된단 말입니다. 38도까지 치료한다고 해보세요. 근데 여기서 38도는 응급사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39.8도까지는 응급사태가 아니죠. 여기까지는 우리 몸이 견뎌내요. 근데 이 열을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 우리 몸에 이 몸이 많이 허약해지면서 컨트롤할 영양분이 부족하고 다른 이제 비타민이나 미네랄들이 부족하게 되면은 특히 비타민 C가 부족하게 되면은 이 열이 컨트롤이 안 되면서 효소가 제대로 활동을 못 하니까 이게 오버되게 되죠. 40도를 넘어가면. 그러면 이제 응급사태가 되죠. 그런 경우는 적당히 끌어내려주면 된단 말입니다. 근데 어디까지 끌어내냐면 36.5도까지 끌어내리려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이러한 증상들을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이 갖고 있는 병이 들어있는 사람을 정상적인 사람의 체온으로 끌어내리려니까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응급사태가 되지 않을 만큼만 조절해주면 되죠.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LDL 저밀도 지단백, 고밀도 지단백, 지질과 단백질이 섞여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수용성이에요. 친수성. 이 콜레스테롤은 친수성이에요. HDL도 고밀도 지단백. 이것도 왜냐하면 이 지단백은 친수성, 즉 혈액 속에 있는 물과 잘 섞여서 혈액을 끈적거리지 않고 물과 섞여서 친수성. 그래서 물처럼 흘러가게 만들어진 것이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러면은 LDL 콜레스테롤이 피를 끈적거리게 한다? 그러면 HDL도 끈적거려야죠. 이것도 콜레스테롤이니까. 단지 이것은 밀도가 높고 이것은 밀도가 높고 이것은 밀도가 낮을 뿐이죠.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은 친수성이기 때문에 물 따로 기름 따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물과 섞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처럼 그냥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피를 전혀 탁하게 하지를 않아요. 단지 LDL 콜레스테롤이 기준치 이상으로 많이 높은 사람들은 몸에 염증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몸이 염증이 많은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대부분 몸이 차가워요. 그래서 이 LDL 콜레스테롤이 많이 있는 사람의 혈액의 온도는 정상적인 사람보다도 혈액의 온도가 낮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당연히 피가 끈적거리죠. 혈액순은 어차피 지질도 있기 때문에. 그럼 끈적거리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안 될 수 있죠. 그러니까 LDL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해서 혈액순환이 모두가 안 되는 게 아니라 혈액순환과 이게 관계가 없기 때문에 LDL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해가지고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단 말입니다. 단지 그 사람의 몸이 차가우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 평소에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충분히 생산해야 되는데 외부에서 자꾸 콜레스테롤을 받다 보니까 외부에 있는 것만 쓴단 말입니다. 고기 속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을 쓰려고 해요. 그래서 갑자기 콜레스테롤 생산을, 그러니까 음식을 안 먹어버려요.
그러면 콜레스테롤이 안 들어오죠. 외부에서 일체 차단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간에서 콜레스테롤 생산해야 되는데 필요한 만큼 생산해야 되는데 그게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정 기간 동안 고기를 안 먹게 되면은 콜레스테롤이 부족증을 느끼면서 고기 먹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끼게 되죠. 특히 콜레스테롤은 모든 호르몬이라고 했죠. 우리 몸속에 있는 호르몬, 갑상선에서부터 난소 호르몬, 뇌하수치 호르몬에서부터 성 호르몬까지 전부 다 콜레스테롤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이걸 강제로 약으로 제한해 버리면은 방금 이런 모든 분들의 호르몬들의 문제가 오게 되죠. 제가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몸이 원한다 할 때 그걸 중독과는 구분 지으란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평소에 물을 많이 먹는 습관을 가졌어요. 그러다 갑자기 우리가 물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은 갈증 때문에 이제 힘들어해요. 한 일주일 정도는. 그때 그분들이 뭐라 하냐면은 나 갈증이 나는데 이것은 중독이 아니지 않냐.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도 중독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몸에 조직 내에 충분한 수분이 있어요. 근데 밥을 먹고 나면 일시적으로 혈액의 농도가 진해지니까 갈증이 생깁니다. 그럼 그때 물을 먹게 되면 즉시 혈액 내의 농도가 이제 맞춰지면서 삼투압이 정상으로 되니까 갈증을 안 느끼게 되죠. 근데 이런 평소에 밥 먹고 갈증 나면 물 먹고, 밥 먹고 갈증 나면 물 먹고, 또는 밥 먹고 갈증 나냐도 물 먹고 하다 보니까 혈액 속에 충분한 영양소가 음식이 들어가도 농도가 진해져도 전해질이, 즉 나트륨 같은 게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서 전체적인 농도가 진해져도 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갈증을 모르게 되죠. 그러다가 갑자기 끊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저희 같이 물관리법을 오랜 동안 한 사람들은 즉시 조직 내에 있는 수분을 빼서 씁니다. 그래서 금방 맞춰버려요. 그럼 이 조직 내에 쓴 수분은 뭐냐? 정체된 수분이에요. 정체된 수분. 흐르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것들. 이것들이 내가 물을 건식 식사를 함으로써 이게 이 정체된 물들이 수시로 혈액 속으로 들어와서 다시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자다민 건강법으로 물 관리를 할 때 일주일 정도 할 때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건식 식사를 할 때 일주일 정도는요, 아주 악취가 나고 색깔이 진한 오줌이 나와요. 이것들이 우리 몸에서 고여있던 물들이에요. 이것들이 다 빠져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이거 빠져난 다음에는 잘 돌아가죠, 이제. 그래서 일주일에서 2주일만 건식 식사를 하는 습관을 자다민 물관리법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갈증 안 생겨요. 마지막으로 자연요법이란 뭐냐? 자연의 법칙에 따른 거죠. 자연의 이치, 원리. 그래서 흔히 자연요법은 7가지 특징을 얘기해요. 해가 없어야 되죠. 인체. 이건 기본이죠, 기본. 첫 번째, 인체. 아무리 이것을 해더라도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몸에 좋아야지 해가 없어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양방치료, 즉 현대의학에 대한 치료는 심하게 하면 심하게 할수록,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해가 커지죠. 그래서 특별하게 복용량이 있고 엄밀하게 라이센스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자연요법은 자연요법의 주체는 대부분이 식이요법이에요. 그래서 위험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의 법칙을, 즉 자연치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환자나 의사가 똑같이. 세 번째, 원인을 밝혀야죠. 밝히고 치료를 하죠. 자연치유력을 도와주는 어떤 행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치료라는 차원은 그런 거고요. 네 번째,
부분적이 아니라 즉 나무 하나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즉 환부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증상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전인 몸 전체에서 몸 전체를 보면서 이제 행위를 하는 거죠. 전인 치유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인적인 치유죠. 몸 전체적인 시스템이죠. 즉 숲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위가 안 좋으면은 현대적인 의학은 위만 보죠. 이 현대적인 의학이죠. 위만 본단 말입니다. 위가 안 좋으면 위를 보죠. 위를 바라보는 게 현대의학. 근데 위가 안 좋으면은 심장을 바라보는 게 자연요법이죠. 뇌가 안 좋은데 뇌를 보는 게 아니라 장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것을 바라본다는 얘기입니다. 피부가 안 좋아요. 당연히 위와 장과 심장을 전반적으로 다 봐야죠. 이게 전인 치유죠. 전인적인. 우리 몸 전체를 시스템으로 본단 말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자연요법에는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건강법을 교육하고 가르친다. 그래서 환자가 이해한다. 환자가 이해하게 하는 거죠. 여섯 번째, 예방이 최고의 치료다. 라는 개념을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자연요법을 다른 말로 예방의학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예방 쪽에 많이 치우치고 병이 오기 전에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미리 차단하는 거죠. 그게 자연요법이죠. 그리고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안녕을 추구하는 거죠. 이게 이제 자연요법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뭔지 그것을 명확히 우리 스스로 정의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아무튼 마치겠습니다.